번째도 형광펜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의 와인 품질 결정 요소인 때루아 3가지를 서술하세요. 때루아가 뭐냐? 포도가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때루아라고 합니다. 크게 3가지를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토양, 기후 조건, 자연 조건까지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서술되어 있는 거는 영양분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땅, 기후 조건은 온대성, 자연 조건은 경사진 지역이나 구릉 지역, 태양, 빛을 잘 받는 남양이나 남동양 까지는 저는 사실 외울 힘이 없어요. 덥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이게 사실 말이 엄청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자레인지에 넣어 해동하는데, 그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해동할 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가열 수축성인데, 전자레인지에 넣었는데 가열할 때 수축된다? 가열 수축성이 크다? 그러면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넣었는데 다 쪼그라들어서 포장지가 만두에 붙어있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열 수축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방습성은 커야 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가열 수축성이 없어야 한다. 저온에서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가스 투과성이 낮아야 한다. 자, 10번. 알루미늄 박 식품 포장지로 버터를 포장할 때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그 버터가 녹이 쓸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녹이 쓸지 않고 개관이 용이하다. 잘 펴지니까 독성이 적다. 비중이 가볍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납땜이 불가하다. 가격이 비싸다. 유연하여 표면에 상처가 많이 난다. 자, 빠르게 4번. 4번은 사실 너무 어려워서 그냥 외웠어요.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포장 특성. 저밀도.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쉬운 풀이 방법을 가지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필름 및 알루미늄 호일을 잘못 적혔네. 적층한 필름 용기에 조리 가공한 식품을 충진 밀봉한 후 가압, 가열, 살균, 냉각한 파우치 식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한해 여과와 역삼투 차이점을 원리와 분석물질로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한외 여과와 역삼투인데, 한해 여과는 저압을 사용하여 저분자 물질은 막을 투과시키지만 고분자 물질을 투과시키지 못해서 남는 원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얘는 저압 고분자 물질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와 반대로 역삼투 아직 한해 여과 남았네요. 분자량이 500에서 30만까지 분리가 가능하며 일반 여과법으로 분리하기 힘든 거를 분리 정제 농축하는 방법입니다. 역삼투는 고농도에서 높은 압력, 아까 한해 여과는 저압이었죠? 높은 압력을 가해 용매가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여 거의 삼투압과 균형을 이룬 점까지 정지되는 원리를 이용해 용매와 용질을 분리하는 기술로서 분자량이 500에서 30만까지 분리하는 한해 여과와 다르게 분자량 500 이하의 물질도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 분리 공정은 가열 공정과 다르게 막 분리 공정은 가열 농축 공정과 다르게 열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점은 냉각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조작이 상 변화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열에 의해서 생기는 열변성, 향기 소실이 없습니다. 장치와 조작이 간단하고 분해과 정제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상 변화 없이 열변성, 상기 없음, 조작이 간단하다. 또한 세골막의 크기를 나열해봤는데 막분리 공정 중에서도 정밀 여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한해 여과, 그 다음에 역삼투라고 합니다. 한해 여과가 아까 500에서 30만이었고 얘가 500 이하였으면 아마 정밀 여과는 30만보다 크겠죠? 네.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므로 하면서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여과와 역삼투에 의한 막처리 농축법을 가열 농축 공정과 비교해서 특징을 3가지 이상 쓰세요. 이것도 아까 위에서 한 번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 에너지 절약할 수 있다. 위쪽에서 아까 말한 거랑 가열을 하지 않아 품질의 열화라고 표현하군요. 위에서는 가열에 의한 열변성, 향기 소실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서는 또 품질의 열화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적하는 성분을 농축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고 해요.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 없다. 또한 밑으로 내려와서
한해 여과와 역삼투의 장점, 증발 농축과의 차이점. 이번엔 증발 농축과의 차이점. 자, 장점. 가열하지 않아서 열변성, 향기 손실 방지. 어느 것과 비교하건 이런 한해 여과나 역삼투의 장점 정도는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열하지 않아서 열변성, 향기 손실이 방지되고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 없다. 그리고 연속 조작이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된다. 장치와 조작이 간단하다. 정밀 가능하다. 증발 농축과의 차이점은 열을 사용하지 않고 막의 선택적 투과성. 이용하여 상변 없이 물리적 분리를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열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상변화가 없이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문제, 한해 여과에서 막투가 유속에. 자, 이거는 그림을 조금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쪽에서 이렇게 막을 해서 이 크기에 따라서 압력을 주어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건데, 이런 유속, 이런 분리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온도, 유속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 압력이 얼마나 크냐, 유입 농도, 이 네 가지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고, 이 문제에선 두 가지만 서술하라고 했지만 네 가지를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 얼마나 빠른지 유속, 얼마나 힘이 센지 압력, 얼마나 밀도 있는지 유입 농도라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의 살균 방법의 장점과 그 예를 두 가지만 쓰세요. 앞서 본 문제들이랑 똑같이 열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의 살균 방법, 열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의 장점이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상변화가 없고 열변성이 없고, 그래서 이 음식, 이 식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또 구겨졌네. 자, 중요한 건 열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살균 방법, 장점, 냉각수가 필요 없습니다. 열을 사용하지 않아서 열변성, 상변성 방지됩니다. 상변화가 없어요. 연속 조작이 가능하면 에너지 절약됩니다. 자, 두 가지 예로서 자외선 살균법, 방사선 조사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외선 살균 시 조사 시간이 긴 순서대로 쓰세요. 조사 시간이 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조사 시간이 길다는 것은 더 끈질기다. 저는 좀 쉽게 외우려고 하는 편이라서 끈질기다. 그러면 저희 외운 것 중에서 AW 수분 활성도가 뭐라고 해야 되지? 수분 활성도가 필요로 하는 수분 활성도가 높은 순서가 세효곰이에요. 세효곰. 세균은 0.9였나? 그리고 효무가 0.8인가? 곰팡이가? 그래서 이 수분 활성도가 이런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은 정도인데,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수분이 적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시간이 긴 순서대로 쓰세요 했을 때 세효곰을 거꾸로 세효곰, 곰팡이가 길고 그 다음에 효모가 길고 그 다음에 세균으로 적었습니다. 다음, 통조림이 팽창하는데 팽창관의 원인 네 가지를 쓰라고 하네요. 자, 키워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팽창관의 원인. 자, 키워드는 통조림 팽창관. 자, 첫 번째, 살균 부족. 가스 생성, 살균 부족으로 인한 가스 생성입니다. 충전이 과다, 너무 많이 넣었어. 탈기 부족, 탈기해야 되는데 탈기가 부족했어. 그리고 수소 팽창, 이렇게 네 가지를 집어보고, 다음, 통조림 제조 시 탈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말했던 이 탈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통의 부식을 방지한다. 탈기가 아마 그 안쪽에 공기를 빼는 걸 탈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탈기할 때 공기가 부족하면 부식이 방지가 되겠죠. 또한 내용물의 산화 방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화 방지. 또한 열팽창으로 인한 통조림의 찌그러짐 방지, 열팽창 방지. 제품의 보존 기간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호기성 세균의 발육이 억제가 됩니다. 다음, 통조림 살균 지표균 이름과 살균 지표 효소는? 통조림을 살균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할 때 우리가 이 균의 존재 유무로 인해서 살균 지표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입니다. 또 살균 지표 효소는, 사용하는 효소는 퍼옥시다제. 이 포스파타제? 뭐지? 이게 우유랑 관련된 거고, 퍼옥시다제는 통조림이랑 관련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게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조림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그 다음에 퍼옥시다제, 두 가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통조림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통조림이나 복숭아. 산성 통조림에 복숭아나 배를 가열할 때 붉은색이 나타난대요. 복숭아나 배를 가열할 때 이 산성이죠. 붉은색. 왜 붉은색이 나타나지? 복숭아나 배를 살균한 후에 냉각이 불충분하대요. 냉각이 불충분하면 과육에 함유되어 있는 무색의 류코안토시아닌이 40도에서 그래서 가열할 시구나. 40도에서 시아니딘으로 변화되어 홍변을 일으킨다. 결론은 나타나는 이유는 냉각이 불충분해서. 그래서 무색의 류코안토시아닌이 40도에서 시아니딘으로 변화되어 홍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붉은색이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를 한번 볼까? 문제가 기네. 통조림의 탈기 방법 4가지를 쓰세요. 탈기, 아까 말하는 그 산소 없애는 탈기 목적이 아까 뭐였죠? 금속통의 부식 방지, 내용물의 산화 방지, 열팽창으로 인한 통조림의 찌그러짐 방지, 제품의 보존기간 향상, 호기성 세균의 발효 억제. 그러면 탈기 방법 4가지. 첫 번째, 가열 탈기법. 가열해서 없앤다. 가열 탈기법. 두 번째, 기계적 탈기법. 진공 탈기법. 또한 가스 치환법. 증기 분산법. 뭐라고? 감자? 자, 통조림의 탈기 방법 4가지. 첫 번째, 가열 탈기법. 두 번째, 진공 탈기법. 세 번째, 가스 치환법. 네 번째, 증기 분산법. 헤드스페이스부에 증기를 분사하여 진공 상태로 만듦. 통조림의 과정, 원료, 처리, 충전, 탈기, 밀봉, 살균, 냉각. 식품 중에 있는 공기나 통조림 용기 내 상부 공극의 공기를 제거하는 조작. 탈기는 결국에 공기를 제거하는 조작. 4번, 통조림 살균 시 내용물이 고체일 때 냉점의 위치는 2분의 1 지점이고 그 이유는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반대되는 건 이제 파란색 써야겠다. 액체 식품일 때 냉점의 위치는 3분의 1 지점이다. 이유는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통조림 문제. 통조림 멸균은 120도에서 4분이다. pH 기준은 4.6으로 4.6 초과의 저산성. 이게 결국에는 4.6보다 높은 거는 이렇게 120도에서 4분간 처리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4.6을 안 넘는 제품은 어떻게 하는지 밑에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통조림의 저온 살균이 가능한 한계 pH. 아까는 100도씨 120도에서 4분을 멸균한다고 했는데 저온 살균 100도 이하에서도 살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한계 pH는 위에서 키워드 잡았듯이 4.6. 과일 등의 산성일 경우 보틀리눔균 등 부패성 포자 형성 세균이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효모, 곰팡이, 무포자 세균 등의 사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H 4.6 이하인 산성식품에는 식품의 변폐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므로 곰팡이나 효모류만 살균시키면 되는데 이런 미생물들은 100도씨 이하에서 살균이 가능하다. 우선 키워드를 4.6과 산성에는 세균이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곰팡이나 효모는 100도씨 이하에도 살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한다라고 대충 키워드만 외워서 크게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통조림 문제. 감귤 통조림 제조 시 발생되는 혼탁의 원인 물질. 감귤 통조림 혼탁 원인. 감귤 통조림 제조 시에 발생되는 혼탁의 원인 물질. 방법 2가지. 원인 물질은 헤스페리딘. 방지법은 함량이 적은 품종 선택하고 완전히 익은 감귤하거나 아니면 물로 완전 세척.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을 만큼 가열, 재차 가열, 당도 높은 당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식품기사 하는 사람들 중에 이슈가 가장 많은 감귤 통조림 속껍질 제거하는 방법인데 원래는 산박피법이랑 알칼리 박피법의 목표 성분이 다르다고 다들 외웠는데 어떤 분이 이거 이렇게 얘 없애고 산박피법과 알칼리 박피법의 2가지 목표 성분은 속껍질과 하얀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용액은 1에서 3%의 HCl, 1에서 2의 NaOH, 알칼리 찬.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얘는 30도에서 35도 또는 100도씨 이상으로 시간은 일반적으로 조금 긴 시간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담근 후에 수세하여 제거합니다.